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내가 오피스텔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으로 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내가 어떻게 오피스텔을 분석하고 돈 되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투자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강남역에 보면 사실은 이 강남권 있죠. 신사역부터 양재역 사이에 요 사이에 좌측 우측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2개나 3개짜리를 찾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2020년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택의 취득세 증가와 그리고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살 때는 8.4%, 국민주택 규모 이해할 때 8.4%고 이 2주택자가 또 하나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이 될 때는 그 12.4%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억짜리 사게 되면 12.4%면 뭐 그것만 해도 1억 2,400만 원에 거기다 법인세까지 하면 1억 2,5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년도에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본인도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룸이 2개나 룸이 3개짜리를 취득해서 그것도 역세권에 취득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지인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번 사례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도 본인과 같이 따라서 해서 투자해서 성공하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유튜브 부동산 체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자가 강남역 서초 8학원 27평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25번이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에 설명한 바, 방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이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세무사도 버거울 정도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세금에 대해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의 취득세부터 개인 명의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금이 궁금하다면 바로 1강을 여러분이 특강 1강을 공부하시면 되고 또 본인이 이제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는 해방되라,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해방이 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죠. 어떤 팁을 드렸냐면 부동산 제 유튜브죠. 부동산 체험 TV 유튜브에 가가지고 세금이라고 검색하면 세금만 이렇게 그 돋보기에서 클릭하게 되면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 01강부터 18강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은 뭐 10분에서 20분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며칠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인 명의, 법인 명의에서 취득부터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명의로 양도세, 법인 명의로 양도세, 이걸 절세하는 방법부터 18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18강만 공부하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거의 한 달에 거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 바뀐 세제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건요. 여러분 꼭 필수로 보고 이 강의가 마음에 든다면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강의한 보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좌측에 이제 경매 투자의 정석도 있고 온비드 투자의 비밀도 있죠. 이런 책도 한번 구매해서 보신다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갖다가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주거를 취득할 때 또는 실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교통이 우수한데 또는 학군이 우수한 데의 오피스텔이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서초 8학원 27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리산 공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장 조사를 해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이 주변은 삼성 사옥이 붙어 있고 또 학군도 우수하고
또 그래서 업무용 주거용 수요가 많아서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보시고, 또 바로 옆에 롯데 칠성 부지가 13,000평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는 1차선 신남부터 신사역까지 연장, 이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주거용과 업무용의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입찰할 단계는 가격을 얼마 받냐, 이게 제가 입찰할 단계는 한 7억 정도로, 7억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했죠. 물론 이제 매수하고 바로 8억에 팔았지만, 매도했지만,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떠냐면, 이제 그 강남역 이제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역에 보면 5번 출구에 바로 있죠. 삼성사옥이고, 이쪽이 이제 그 롯데 칠성 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능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재건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감정가는 6억 5,5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억 8,900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걸 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어떠냐면, 서초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위임한 물건이더라고요. 공매 공고일은 2020년 4월 20일이고, 이 관리번호는 2019-17129-001.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임차인이 채권 신고 및 권리 신고를 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은 없지만 근저당권자가 손아무개가 있어요. 이 5억인데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업무용을 쓰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실제 거주했던 그런 사항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낙찰받고 제가 이제 손아무개한테 이사 비용을 좀 주고 명도를 한 사례인데, 이 공매재산서를 확인해 보니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없었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손아무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세권 등기 대신에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입주한 임차인이라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 오피스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할 권리가 없다. 입찰할 당시에 7억 5천만 원 정도여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6억 3,800에 낙찰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보니까 3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1등을 했죠. 6억 3,800에 낙찰받은 거죠. 응찰자가 3명 중에서 필자 법인이 6억 3,800에 낙찰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얼마에 매달냐, 이거 바로 팔아가지고, 요거 취득 금액은 6억 3,800이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4.6%에 법무사 비용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은 8억에 바로 팔았으니까 6억 3,800만 원에서 등기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의 세금까지 다 빼서 총 수익은 1억 1,392만 원을 남았어요. 상당히 수익을 남겼죠. 바로 단타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이제 낙찰받고 70%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과 같이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0%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고,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나서 얼마를 1억 1,392만 원만큼을 수익을 낸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쟤는 6억 3,800에 사가지고 공매로 낙찰받아가지고 8억에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건물분 부가세 2억 4천만 원에서 건물분을 계산하고 2,400만 원은 뭐 매수인이 부담했으니까 제가 부담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건물부가세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팔았지만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없었어요. 왜냐면 매매가 이외에 8억 이외에 추가로 이 건물부가세 2,400만 원은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그거에는 매수인이 부담했으니까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익을 1억 1,392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팔고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팔고 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바로
한 보름, 일주일인가 보름 내에 이 35평형을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이 2개고 화장실이, 욕실이 2개인데 요걸 우리가 28평이라 하지만 계약 면적은 36평형이에요. 이게 분양할 때는. 그리고 방이 3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5평이지만 그거는 46평이죠. 46평형이죠. 그래서 그거를 8억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얼마가냐? 그게 제가 작년도 11월 29일 날인가 잔금을 치렀는데요. 그때 8억에 사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14억에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팔고 나서 또 다른 걸 사지 않는 한은 가격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주변이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요. 주거 수요도 많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임대 수요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법인 명의로 있고 계속적으로 제가 월급으로 받아내면 평생 연금이 되는 거죠. 노연금이. 그 지금 제가 보증금 6천에 월세 250 부가세 별도로 270원에 월세 놓고 있습니다. 8억에 산 것.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매로 낙찰받은 이유가 임대차 3법이 영향을 크고 요즘 정권의 부동산 정책 25번에 거쳐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저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죠. 자, 요 30평형으로 갈아탔어요. 일반 매매로 샀어요. 그때 샀을 때의 매매계약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앞에 2번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비동매로 낙찰받아 8억에 팔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매물로 나온 30평형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매수했다. 이 30평형에는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고 요거는 분양 면적이 46평형이에요.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매수자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시세보다 낮은 8억 2천에 샀네요. 8억 2천에 샀는데 건물 부가세가 2,400을 빼니까 매매대금 7억 9,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억 9,600 건물 부가세 2,400으로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건을 사면 높은 임대 수익과 팔아서 시세 차이, 그러니까 보유할 때 계속적으로 월세가 나오고 이 월세는 오르지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팔았을 때 또 시차익을 볼 수 있고 필자는 팔지 않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 노후 연금처럼 매달 월급으로 얼마씩 받을 예정이다. 250만 원 계속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30평형 오피스텔은 이렇게 60세대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60세대고 그리고 10세대는 상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에 있고 이거를 실거래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이제 9억 2천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에는 방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해서 세를 놨는데 이 좌측 상단에 거래된 9억 2천만 원 필자가 지인에게 소거해서 매수한 거래다. 제가 8억에 샀고 최근에 이 가격은 제가 지인한테 사준 거죠. 그래서 7억 9,600만 원에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7억 9,600만 원에 매수한 매매계약서고 여기에는 이제 건물 부가세가 있다는 걸 여기다 기재를 해놨고 요거를 임대한 계약서도 첨부해놨죠. 6천만 원에 250만 원 요거는 선불로 하고 건물 부가세는 임차에는 월 차임 250만 원 부가세 225만 원 별도로 총 275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월 23일에 임대인의 계좌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자는 매수하고 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수선하고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제가 성공한 사죠.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2021년 이거 이해 2021년 7월 29일이죠. 오늘 강의하는 날은 2021년 8월 4일이잖아요. 지금 요 때에 이제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 해가지고 정식 계약은
8월 3일 날 계약서 작성하고 돈이 필요해서 8월 4일 날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갔는데 이 물건을 어디 있는가를 제가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장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현황도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런 물건에 투자하면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본인처럼 따라서 투자하면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게 세금이 절세가 돼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산다면 양도차익에 법인세 10%밖에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죠. 거기는요. 서울시 여기 오피스텔까지 체크한 다음에 여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에 도곡 프루지오 1차는 아파트입니다. 2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도곡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36개고 아파트가 12채죠. 지하 주차장이 79대가 있어서 강남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차 때문에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가 이제 충분한 경우는 그 가치가 더 크죠. 룸이 2개고 룸이 큽니다. 그러면 욕실이 하나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보면 전용 면적이 77.8하니까 이건 23평 거의 24평형이 나오고 계약 면적은 154.75니까 한 46평형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을 주변에 찾아보니까 한 13억 정도, 낮으면 12억, 높으면 13억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 살 때에는 한 12억 정도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얼마였냐면은 이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보면 도곡 프루지오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초중학교 그리고 은성중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은광여자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초중고가 다 여기 붙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도곡동이라는 거죠. 도곡동이 이쪽이 역삼동보다는 더 가치가 좀 있죠. 학군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을 가지고 검색하면 점점처럼 도곡 프루지오가 나오는데 이 도곡 프루지오가 2차. 여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가 매물을 했겠지만 이게 매물로 얼마 나왔냐면은 매물 나온 게 10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절축해서 10억에 사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취득할 때 취득세는 4.6%입니다, 법인명의로. 그래, 은행 대출을 알아보니까 한 80%, 법인은 80%, 개인 사업자는 70%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법인에게 80% 대출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럼 얼마냐? 10억에 샀으니까 80%면 8억. 8억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2021년 5월 1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주택임대차법 소액임차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7억 5천만 원이 대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따지면 2억 5천만 원에다가 등기비용이 4.6%니까 한 3억 정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세를 놓게 되면 한 8억 정도 전세를 놓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5천만 원만 투자해서 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집을 조금 수리를 한 1,000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한 다음에 12억에 팔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지고 1년, 2년이 가지고 있다가 13억에 파는 방법을 전략을 갖추게 되면 업무용으로 살다가 팔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건물부 부가세는 있겠지만 그 건물부 부가세는 매수인이죠. 아니면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매도하면 건물부 부가세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갖다가 제가 직접 최근에 투자했던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